네, 코로나19 팬데믹 속 투표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하고 싶은 유권자들 투표하는 게 가능할까요?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학생 노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드 시리즈의 한인 사회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팬데믹 기간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투표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기 투표가 이뤄지는 걸 보면 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먼저 역대 가장 높은 우편 투표율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미국에선 2,100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를 마쳤고요.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50만 명 주민들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편 투표 용지 수거함에 관한 논란도 일었죠.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공화당 측에서 수거함을 설치한 데 이어서 지난 주말 볼드윈 파크에서 이 수거함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불타서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표장을 찾는 게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일까 우려하는 마음에 더 많이 우편 투표를 하고 있고 이에 여러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편 투표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직접 찾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여기서 현장 사전 투표가 어제 처음 이뤄졌는데 첫날부터 유권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 수천 명이 투표장으로 향해서 긴 줄을 늘어뜨렸는데요. 네. 이번 대선의 투표 열기가 보기 드물게 뜨겁다고 신문은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기 투표센터가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근데 여는 곳들이 있습니다. 11일 동안 여는 투표센터가 있고 또 닷새간 오픈하는 투표센터가 있는데요. 11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센터는 오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문을 여는데요. 네. LA 한인타운에서는 윌턴 극장, 그곳에서 24일부터 엽니다. 그러니까 wilshore와 웨스턴 네, 코너에 그렇습니다. 있는 윌턴 극장. 네, 그곳 딱 한 군데에서 한인타운에서는 24일부터 열고 네.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30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기 투표를 위해서 이미 문을 연 투표센터를 찾은 그런 유권자들을 보면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또한 이전 투표센터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기만 한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은 투표소에 입장할 수가 없는 건가요? 원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네. 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유권자들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선거 당일만큼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은 유권자들을 이 투표센터 안 말고 야외 쪽에 네, 그곳에 네, 마련된 곳으로 가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도 마스크 안 쓴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과는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부스를 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샌버나니노 카운티의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가 오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게 거리를 띄우고 페이스 쉴드를 나눠줄 방침입니다. 네. 마스크와는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못 쓴다면 페이스 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샌디에고 카운티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거부하는 유권자들은 안전한 거리 유지하도록 하고 그런 유권자들을 위한 야외 부스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투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상당수 지역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가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네.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한 표 행사 권리를 지켜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인 유권자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쓰시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라는데 써야지 왜 안 쓰겠다고 자꾸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투표센터 가면 마스크 나눠준다고 했으니까요. 네, 거기서도 네. 마스크 쓰고 들어가시면 글쎄요, 말이에요.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늘 우려가 높은 이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문제에 관한 소식인데 이 노숙자 가운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UCLA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들까지 27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노숙자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생들에 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꼴이, 컬스테이트 계열 이 CSU 대학생은 10명 가운데 1명꼴이, 그리고 UC 계열은 20명 가운데 1명꼴이 각각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네,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이지만은 킨더가튼부터 12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은 초중 고등학생들까지도 27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노숙자를 경험했다. 네. 이건 상당히 좀 쇼킹한 뉴스네요. 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게 학생 노숙자가 정말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로 봤을 때 어허. 5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렇게 늘어난 학생 노숙자들 얼마나 많냐면요. 이 다저 스타디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만 5만 6천 명 수용할 수 있는 크기죠. 네네. 이 다저 스타디움을 5번 채우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주차장까지 다 차고 넘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아니고요. 이 네, 학생들은 네. 보통 쉘터가 안 된다면 자동차 안에서 또는 거리에서 지금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겠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요. 2018, 2019학년도에 조사된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였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결과인데요. 근데 더 우려되는 건 만약 지금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금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 건데요. 네. UCLA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비샵 디렉터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학생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사태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노숙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을 인종별로 나눠서 살펴본 자료도 나왔죠? 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그 유색인종들, 유색인종 학생들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 그런 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라티노와 흑인, 노숙자로 살아본 경험을 한 학생 10명 가운데 7명꼴이 라티노가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흑인의 경우엔 이 전체 학생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노숙자인 전체 학생으로 보면 9%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인구 대비 노숙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아는 이번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자기가 일하는 오피스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오피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같은 빌딩에 있는 분이 항상 이 새벽이면은 이제 화장실에서 네, 뭐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런 게 보인다고 말이죠. 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지금 렌트비가 유예됐으니까 좀 지금까지는 이렇게 퇴출되지 않고 퇴거당하지 않는 그런 세입자들이 많이 네,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시행이 끝나게 된다면 네. 사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그럴 것 보입니다. 같아요. 네, 네. 자, 다음은 즐거운 야구 소식으로 가십시다. 우리 LA 레이커스에 이어서 이 다저스도 우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우리 한인 사회, 이 LA 한인 사회가 상당히 지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더구나 템파바이 레이스에 이 최지만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인들이 이번에 그 월드 시리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 저녁부터 네. 그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많은 한인들의 주요 얘기거리는 바로 월드 시리즈입니다. 야구죠.
어제 아침 출근해서도 많은 한인들이 야구에 관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하루 종일 야구 얘기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월드시리즈 1차전이 펼쳐지면서 오늘도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져 있습니다. 네. 한인들은 이번에 다저스만 응원하는 게 아니죠. 다저스도 응원하는 동시에 최지만 선수도 함께 응원하는 그런 한인들이 상당수인데요. 네. 한인들의 응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듯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올라왔잖아요. 댓글에. 최지만 선수가 이번에 홈런 5개만 때려라. 그래도 우승은 다저스가 해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번 응원 열기는 팬데믹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예전처럼 식당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요. 네.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응원하고요. 또 야외 관람이 가능한 곳에서도 응원이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 중계와 함께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죠. 많더라고요. 라디오 코리아 중계는 그 라디오 코리아 그 다시 듣기 앱, 그 청취 앱과 네, 또 유튜브를 네. 통해서 방송되는데 특히 그곳 채팅장에서 함께 하면서 이 응원하는 재미와 감동이 더해진다고 많은 한인들은 말합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으로 그동안 사실 뭘 해도 좀 분위기가 다운됐던 그런 게 사실인데요. 참 오랜만에 들뜬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침체됐던 네. 한인 사회,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사실 다저스가 올해까지 3번 지금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건데 네. 가장 확률이 높은 우승 확률이 높은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올해는 분명히 우승을 좀 해야 되겠고 사실 레이커스도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두 팀이 동반 우승을 했던 게 마지막이 지난 88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32년 만에 레이커스와 다저스가 함께 우승을 차지한다. 아, 이거 꿈만 같은 소식이죠. 더더구나 이 코로나19로 정말 골치 아픈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다저스가 꼭 우승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